예, 두 번째는 오픈소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로 개발하는 것은 이미 증명된 가장 효율적인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의한 품질의 확보, 기능의 빠른 개선, 유지 보수 이런 게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오픈소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픈을 한 뒤에도 해당 핵심 기술에서 우리 기술 주도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소스가 아니라 기술은 사람한테 남는 거니까요. 그래서 핵심 기술의 오너십은 그대로 유지되고 소스의 저작권자 지위도 우리한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오픈되지 않는 소스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주 전형적인 오픈소스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여러 가지 또 세세한 비즈니스 모델을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요. 첫 번째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고 해서 기술 지원이나 교육을 소스를 이용하는 측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듀얼 라이센스라고 해서 오픈 소스의 라이센스를 두 가지로 유지하는 거죠. 하나는 보통은 이제 GPL 같은 라이센스로 우리 거를 가져다 쓰면은 너희 기술도 너희가 만든 소스도 다 공개해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완전히 상업적인 라이센스입니다.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을 여러 개든 한 개든 내 마음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듀얼 라이센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 버전, 모든 사람들이 개발하고 항상 오픈되어 있는 커뮤니티 버전과 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측에서 관리를 정말로 잘하는 커머셜 버전, 이 양쪽을 따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요즘에 이제 그 구글 같은 데서 사용하는 서티피케이션하고 브랜드 패키지 모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이 네 가지 모델을 한 개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코드 자체가 그냥 소스 코드이길 뿐이죠. 그래서 코드를 가져다 쓴다 해도 결국 그 코드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려면은 더 많은 기술 지원, 더 많은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그 기술 지원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이런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적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이제 어떤 단기적인 계약이나 또 특정 사업을 위해서 이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로열티랑 매우 유사하고요. 교육이나 기술 지원, 기능 업그레이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기술 지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형태는 연 단위, 월 단위 이렇게 기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오면은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콜베이스로도 유지를 하고 실제 그 단위 또 다른 단위로는 CPU나 개발자 수, 사용자 수 여러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실제 이제 오픈소스의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들에 보면은 지원 수준별 구분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이메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화를 받는데 낮 시간에만 받을 거냐, 아니면은 뭐 주말 포함해서 항상 받을 거냐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서포트하는 거, 원격으로 터미널에 로그인해서 서포트하는 것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다양한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에 의거해서 지원이나 기능 개선 등 결과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수정된 부분이 소소하거나 아주 사소한 기능 개선인 경우에는 오픈소스로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요구하는 특정한 기능을 새로 완전히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소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브스크립션 모델은 대부분의 오픈소스 회사가 다른 모델과 병행을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넥스트클라우드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 계약 형태의 대부분을 잘 섞어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듀얼 라이센스 모델입니다. 소스는 같고 이 소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쪽은 GPL 또는 커머셜 라이센스 양쪽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우리가 소스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추가하거나 고친 부분을 공개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 소스의 저작권자, 그러니까 소스를 만든 쪽에 커머셜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그 커머셜 라이센스에 의해서 소스 공개 없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 듀얼 라이선스 모델은 사실 듀얼 라이선스라고 명시하지 않아도 언제나 가능한 것이고요. 사용자가 GPL을 선택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고 그 추가적인 개발한 모든 내용들을 역시 GPL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용자가 커머셜 라이선스를 선택하면은 대개는 유료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추가하고 수정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GPL을 유지하면서도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서브스크립션 모델 같은 기술 지원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많은 오픈소스가 이 듀얼 라이선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MySQL이나 버클리 DB라고 부르는 슬리프캣 DB, Qt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듀얼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듀얼 버전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상업용 버전을 별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업용 버전은 관리가 잘 된 롱텀 스테이블한 버전을 따로 유지하고 그 버전에 대해서 서브스크립션이든 아니면은 커머셜 수준의 라이선스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개 기본 소스는 GPL이나 다른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유지가 되고 추가적인 기능, 플러그인이나 추가적인 기능은 오픈소스가 아닌 형태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여전히 이제 기본 소스를 가지고 오픈소스 형태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기능이 필요할 때만 커머셜 라이선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추가적인 기능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해당 기능만을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구입하기도 하고 또 그 부분 코드 자체도 오픈소스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오픈소스 회사들, 일러스틱 같은 오픈소스 회사는 모든 전체 코드를 다 오픈소스로 하고요. 커머셜 모델, 듀얼 라이선스 이런 모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브스크립션 모델 가지고 잘 해내고 있고요. 이 듀얼 버전 모델을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레드햇인데요. 레드햇은 페도라라는 커뮤니티 버전의 오픈소스를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라는 것을 유지해서 상업용 고객을 위해서는 안정된 버전을 공급합니다. 또 시스코에서는 스노트하고 소스파이어라는 두 가지 버전을 한쪽은 커뮤니티 버전, 한쪽은 커머셜 버전 이렇게 유지하기도 하고요. 워드프레스는 아주 복잡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워드프레스는 그 자체는 오픈소스인데 서비스, 실제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서비스도 유지하고 있고 플러그인을 판매하기도 하고 커머셜 라이선스도 유지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라이선스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서티피케이션하고 브랜드 모델인데요. 오픈소스는 오픈소스인데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서티피케이션 절차를 수용하고 나면은 그 소프트웨어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능을 우리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죠. 아주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나면은 그 브랜드하고 그 브랜드에 특화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안드로이드가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 안드로이드라는 거를 명시하려면은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이 요구하는 서티피케이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플레이나 여러 가지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전화기에다가 담아서 전화기를 판매할 수가 있죠. 사용자는 여기 비용이 들더라도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를 자기 제품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죠. 그리고 공급자,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 같은 데는 다음과 같은 이득을 추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최종 사용자의 충성도를 자기네 브랜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밸류를 올려서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우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사용을 조건으로 매단 어떤 소프트웨어 또는 모듈에 의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좀 산수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우리 회사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어떨 때는 구글에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받기도 하는 데이터가 가니까요. 받기도 하는 이 쌍방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 같은 지위의 공급자만 이런 모델이 가능한데요. 구글 안드로이드를 유지하고요. 또 한 축으로는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것도 같이 유지합니다. 이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에서 유지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고 이 경우에는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그 플레이나
또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이 AOSP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나 또 예전에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몇 회사들이 이제 AOSP를 가지고 제품화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